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워낙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이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몇 가지가 통과돼서 바뀌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지주택, 지역주택 조합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영상에서 지주택에 관련돼서 아마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한 6번 내지 7번 정도를 시기별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지주택은 위험하다. 보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뭐 자료도 만들어서 설명드린 적도 있고 뭐 과거의 영상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고, 또 어제 뭐 장인어른의 또 지인분께서도 물어보셔가지고, 지주택을 해도 되느냐에 또 물어보셨길래, 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주택이요.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사업이 있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벌써 이런 사업 자체가 있겠습니까? 다 도태돼 버렸겠죠. 근데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도 있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지주택이 보통 10중 8구 실패한다고 하는데 10중 8구가 보통 우리가 대부분 안 돼요. 많이 안 돼요라는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짜 10중 8구. 아마 제가 볼 때 10중 9는 안 되는 사업이 지주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0%의 확률을 안고 이걸 해야겠느냐? 약간 도박성 투자 아닙니까? 이거 위험하죠. 뭐 저로서는 이런 거를 권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주택을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해칭된 것을 확인하면 들어가도 된다는 거고, 그 전에는 사실은 들어가면은 굉장히 머리만 아프고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서민의 내 집고 산산조각 이런 기사인데, 일단 지주택의 사업 절차입니다. 우리가 일단 비교해야 될 거는 지역주택조합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개발이라거나 아니면은 재건축이라거나 이런 것과는 틀려요.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도정법을 이용합니다. 도정법.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의 적용이 틀리고 일반 조그만 빌라 같은 거는 뭐 건축법 적용받는 것도 있고 다 법의 적용이 틀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절차는 간소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 추진인 구성한 다음에 조합 창립총회 조합 설립 신청 인가받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바로 착공 들어가는 형태로서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받고 뭐 안전진단 있고 관리처분 있고 이런 것보다 훨씬 단순하죠. 자, 그럼 단순하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장점이 뭐냐면은 청약 통장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1차 조합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도 맞죠. 그리고 일반 분양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가정이 뭐냐면은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근데 10중 8구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 주택법에 대해,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워낙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이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몇 가지가 통과돼서 바뀌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은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거고 이 새롭게 개정된 법도 굉장히 지금 모호하고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안고 하나하나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기사를 먼저 보시면 충북 청주 사직 2구역 지주택 조합원들은 쭈르륵쭈르륵 하면서 조합원들을 가입했는데 이후 조합은 토지 매입에 필요하다면 조합원들한테 조합 통장에 잔압금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자,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초기에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조합 어떤 그 홍보관 같은 걸 보고 가서 홍보원들이 굉장히 저렴하다,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혹합니다. 아, 주변이 10억인데 나한테 5억 해준대. 오, 대박, 대박. 근데 그게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계약서만 쓰면은 5억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쓰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조합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1억 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 5억에 드립니다. 하기도 하고 뭐 시공사가 어디로 뭐 됐다. 유명 시공사. 시공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공사는 시행이 잘 됐을 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그때 드디어 와서 브랜드 달고 하는 거지.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레미안이건 자이건 뭐 힐스테이트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홍보수단으로 씁니다. 아, 우리 레미안이 할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사나 이런 것들이 홍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이런 계약금 쪽으로 납부한 다음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원하는 게 안 된다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1억을 만약에 여러분이 계약금을 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천만 원을 뭐 조합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또 빼놓습니다. 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조합 운영비는 우리 조합 운영하는데 썼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천만 원밖에 못 받죠. 법으로 가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법으로 가게 되면 7천만 원 반환해라 하고 판결문 줘요. 한 1년 걸리겠죠? 받아요. 그래갖고 내밀어요. 7천만 원 주세요. 배째랍니다. 못 받습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여러분은 고생만 하고 10만 들다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안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둔 게 아까워서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은 여기 나왔듯이 잔압금이라는 걸 자꾸 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토지 매입하니까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처럼 잔압금을 내라고 해요. 돈을 계속 여러분 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도 지금 8개월 뒤 조합이전 내부 폭로가 이뤄졌는데 잔압금 계속 냈는데 그동안 조합원들이 납부한 잔압금이 220억 원이었는데 전부 인출되고 토지 매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50억 누가 한 거예요? 거기 그 임직원들이 꿀꺽한 거죠. 실제로 조합 통장에는 1천만 원가량의 잔고에 불과했고 16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됐다. 현재 청주시의 지구단위 결정 9시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구단위 결정, 조합 설립, 인가, 추진이 설립되었다, 뭐 1차 조합은 모집 마감했다.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뒤에서 어디서부터가 안전한 그 지역주택조합 설명드릴게요. 이들은 지난 3월 조합인원 뭐 등등등등 검찰에 고소했다. 자, 청주시도 7월 조합장과 임원 중 한 명 경찰에 고발 상태고 조합원들은 5년간 분담금 250억 원이 사라지고 수백 명이 수백억 빚쟁이가 됐다.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행사 측은 여전히 토지 매입 단기라고 항변 중인데 토지 매입된 거는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지주택 업무대행사 회장과 등등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합가비 등 명목으로 60억을 편취한 것이다. 자, 조합가입 명목으로 취득한 계약금은 600억 원이며 가입자 수는 900여 명이고 편취 분담금, 명품 구입,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으로 50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제3자를 용업체 또는 업무 대행사 대표로 내세워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바지사장 내세우고 본인들은 뒤에서 꿀꺽꿀꺽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가 왜 나타나냐면요. 이 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얼마를 했다. 조합원을 얼마나 가입시켰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걔네가 하는 얘기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구청 가도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와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지주택에 대한 각종 비리와 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난해 정부는 피해가 계속되어 주택법 개정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업을 진행해서 법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주택 사업장은 현재 100곳에서 200곳 정도로 진행 중인데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제가 왜 10중 9는 안 된다고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나마 바뀐 게 뭐냐면 조합원 모집할 때 토지 사용 권한을 50% 이상 조합 설립 인가는 토지 사용권은 80% 이상과 토지 소유권 15% 이상.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합 설립 인가, 조합원 모집한 다음에 돈 받아요. 우리 이거 매집할 거예요. 하고 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들. 되게 대단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알면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합원 모집하려면 일단 토지 사용권은 50% 이상. 그 예전에 어떻게 했냐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여기 지들이 지도를 보고 나서 야 여기 괜찮다. 여기 뭐 옆에 아파트 비싸니까 여기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돈 모으겠네 하고 그냥 거기다가 조감도 지들이 그려놓고 색칠해놓고 플랜카드 좀 붙여놓고 홍보관 하나 빌려갖고 거기다 해놓고 하게 되면 돈이 때로 들어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손 안 대고 푸는 거죠. 성공하게 되면 대박.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돈 막 땡겨가지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지면 대박 나는 거고 사람들이 안 속아도 투입한 비용이 없는 거예요. 시작 비용이. 뭐 한 게 있어요. 플랜카드 붙이고 홍보관 하나 빌리고 2달간 대여한 다음에 돈 받아서 그것도 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후죽순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모집하면 됐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토지 사용권은 50% 이상을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동네에다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려고 했으면 신고를 했으면 이 중에서 50%는 확보를 하고 그래서 니네가 진정으로 여기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내 땅 사용해도 됩니다. 내 땅을 좀 활용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죠. 토지 소유권은 뭐예요? 토지 소유권은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등기를 갖고 온 거죠. 근데 토지 사용권은 갖고 오진 않았어요. 등기를 갖고 온 건 아니지만
네 땅을 좀 사용해도 되겠니라고 해서 문서로 받은 거죠. 토지 사용 승낙서 같은 것도 토지 사용 권한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도를 받으려면은 토지 사용 권한의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실제로 토지 소유권 15% 이상, 그래서 니네가 실제로 돈을 투입해서 그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어렵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건 조합설립 인가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예, 상당히 거의 뭐 반절 이상,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중 6이나 7까지는 거의 반환점은 돌고 실분응선 넘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조합설립 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정법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상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설립 인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우리 조합설립 인가가 났어요. 금방 될 것처럼 설명하지만 다 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가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승인을 내줘요. 자, 95% 확보를 했어요. 땅이 1000평짜리 땅이 있는데 너무 작죠? 만평짜리 땅이 있는데 9,500평을 확보를 한 거야. 나머지 500평은 확보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500평이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5%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은 사실상 진행이 무리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재개발 재건축은 80% 이 정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 그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95% 확보돼야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거에 많이 속는데, 와, 가보니까 토지 확보가 90%가 됐대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여전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90% 토지를 확보했으면은 적어도 몇 프로를 더 해야 돼요? 10% 더하면 제일 좋은 건데 100%가 안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5%는 더 받아서 95%를 넘겨야지만 나머지 5%는 매도 청구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는 적어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설득을 해갖고 5%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들 10명 중에 9명이 오케이, 이 사업합시다 라고 할 때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극성 반대자입니까? 이 사람들 하는 게 확보해서 5% 더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0%에서 50%는 쉬워요. 50에서 60 가는 거 어렵고요. 60에서 70 가는 건 더 어렵고 70에서 80 가는 건 더 어렵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점점 힘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진상들만 남은 거예요. 별짓 다 합니다. 막 잘 때 개 풀어놓고 막 폭력배들 하고, 뭐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그죠? 밤에 막 사이렌 틀어놓고 난리 납니다. 나가라고. 그죠? 그런 사업인데 남은 사람들을 90%면 다 왔네. 금방 하겠네. 금방 안 돼요. 93%에서 5년 끄는 애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95%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이 진척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왔으면은 수익은 줄어야 안 줄어요? 당연히 줄지. 리스크가 확 줄어버렸는데. 그래서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 모집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뭐 조합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뭐 직장 조합도 있고 그야말로 지역 조합도 있고 리모델링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은 보통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려면은 토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100% 토지 소유권 확보했다라든가 이런 것들만 선별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서 조합설립 인가 시에는 토지 확보율을 공개하기로 돼 있고요. 조합가입 한 달 내로 탈퇴가 자유롭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가입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 30일이에요. 30일 내에는 내가 하기 싫으면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30일 내로 그게 뭐가 크게 변하는 게 아닌 이상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하고 나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거는 또 다른 현실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네,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저는 이런 소송이나 다툼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비업계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주택 현장에서 조만간 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데 개정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31일이고 20년 7월 23일입니다. 지난해 조합원 조집 신고를 한 조합의 경우 계약서에 토지 확보율 명시하도록 했어요. 계약서에 토지 확보율 얼마 했습니다라고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정작 이에 대한 처벌 및 후속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빠졌다. 그러니까 토지 확보율 명시 안 하고 여전히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이거를 적발해도
어떤 그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토지 확보일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가 무효 및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규정이 없다 보니 조합원 보호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광고지 및 계약서 등의 토지 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무효 및 취소 사유가 된다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관할 부증도 꾸준히 지주택조합의 광고지를 검토하고 단속해 조합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해야 된다.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사업 진행이 어렵고 힘든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사업 시행 인가 받은 것들 위주로 아니면 토지 어떤 100% 토지 확보가 된 거 내지는 뭐 철거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들어도 수익 충분히 나요. 그죠? 대박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다 허물린 상태에서 새 아파트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일반 분양 당첨돼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구입하시는 게 낫고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92%, 93% 나머지 2, 3% 금방 될 것 같다? 아니다. 여전히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고 10년 뒤 될지 20년 뒤 될지 알 수 없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